가나다 작품 이제 요런 것도 언급할 거야. 아까 김소월의 길은 단일 작품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주제로 이제 있는데, 연계되는 지문들, 가나다처럼 이렇게 복합 지문은 얘네들이 왜 엮여 있을까를 저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은 해줄 거야. 자, 하지만, 자, 보기를 우리들이 공부할 때 읽어야 된다는 건 그건 언급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요 2강에서는 2번이랑 3번의 보기가 있죠. 자, 볼까? 자, 이번에 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화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대리인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지. 시인 본인이 아니라. 자,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데, 자, 또한 화자의 정체는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직접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가에서는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이지 않다. 자, 이건 추론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나에서는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화자인데 시인과 화자가 일치한지는 불분명하대. 자, 한편 시인이 고려의 문시인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리키는 바대로 자, 누구를 화자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2번에서는 자, 화자 개념의 개괄적인 설명이니까 자, 화자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어주세요라는 말이야. 깊게 고민할 거 없이. 자, 그러면은 3번은요. 자, 보기를 참고해보자. 자, 한 작품에서 각각의 시어들은 다양한 의미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이 됩니다. 자, 이때 현실 세계에서 상호 연관되는 소재를 가리키는 시어들이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말들이 시적 맥락 속에서 단일한 의미로 수렴될 수도 있다. 자, 또한 어떤 시어는 작품 외적 정보에 해당되는 다른 단어와 비교 혹은 대조되면서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한대. 자, 이거 맥락이랑 똑같은 말이죠. 자,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대. 짧게 줄여보자. 어떻게? 시어들은 맥락을 형성하면서 상황과 정서를 드러낸다 해요. 자, 그러면은 3은 자, 시어가 어떤 상황과 정서를 유발하는지, 자, 여기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시적 대상 아닐까요? 자, 이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유발하나. 자, 그러면은 화자와 대상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읽으세요. 이런 말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2번의 친구들은 주제는 다 달라요. 자, 주제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고,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보기에서 먼저 읽은 것처럼, 자, 시어는 자, 상황과 정서를 통해 맥락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자, 이 세 작품의 공통된 포인트야. 일단 보기에서 읽은 바랑 그대로니까 자, 더 고민하지 않고 가부터 읽어 내려가 주면 돼요. 자, 가는 우리 뭐다? 자, 안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울사 젖꽃이여 라고 하는 시조죠. 자, 우리 시조의 형태만 봐도 자, 이게 사설 시조인지 평시조인지 이제 각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로 짧으면 보통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자, 안민영의 이제 대표작이 또 이제 매화사라고 하는 이제 연시조도 있는데, 그거는 매화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 시예요. 자, 그래서 안민영의 시에는 꽃을 소재로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자, 보자. 자, 고울사 젖꽃이여 부르고 있잖아, 그치? 이 꽃을 청자라고 삼아도 돼요. 자, 청자이면서 자, 꽃의 동그라미. 자, 자, 이 작품은 시어와 화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시적 대상을 하나 찾은 겁니다. 자, 다시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고울사 젖꽃이여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생소한 시작품들 읽을 때 항상 주어랑 이제 이 주어를 아니면 어떤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구나 서술을 좀 주의하라 했죠. 자,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 고울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자, 고울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곱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고울사 젖꽃이요라고 하는 요 짧은 구절에서 자, 이 시적 대상이자 청자인 꽃을 화자는 적어도 긍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태도도 읽어낼 수 있다고. 자, 고울사 젖꽃이여 반만 여인 젖꽃이여. 자,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일종 반만 시들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꽃이 빳빳하게 서 있다기보다는 한 반쯤
자, 이렇게 씨 들어있어. 자, 그러면은, 자, 요 꽃을 보면서 화자가 뭘 느끼는지 봐요.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매양, 그만하여 있어. 라고 하는데.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더도 말고라고 하는 말 안에는 더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의미로 보이고. 자, 그만하여 있어. 라고 하니까. 자, 이런 반쯤 시든 상태가, 자, 지속되기를 현재, 자, 화자는 소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구절까지, 자, 두 번째 구절인 중장까지 읽었을 때, 자, 이 시의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은 바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춘풍에 향기 돋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라고 한대요. 자, 춘풍은 봄바람이죠. 자, 봄바람에 향기 돋는 나비를, 그럼 또 다른 대상인 나비가 하나 나오네. 자, 이 나비는, 자, 어떤 대상일까? 자, 꽃 근처에서 날아다니겠죠. 자, 어쨌든 나비입니다. 요러면 좀 더 나비 같겠지? 자, 요 나비가 이제 꽃 춘풍의 향기를 쫓는다는데, 당연히 꽃향기일 겁니다. 자, 이 시들지 않고 잠깐 그 상태를 유지 중인 나비 주위를 맴돈다고. 자, 그런 나비를 누가 맞이하겠어? 꽃이 맞이를 하겠죠. 뭐 하면서? 웃으면서. 자, 그러면은, 자, 이, 꽃이 표정은 없겠지만, 자, 웃고 맞이를 한다는 건, 자, 요 꽃의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 있다는 건데, 자, 자, 이 장면을 누가 관찰하고 있어? 자, 이 상황의 외부에 있는 화자. 근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명시되지 않은 화자가 이 대상을 관찰해요. 그러면은, 자, 꽃, 더 이상 시들지 않고 나비를 웃고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 내가 바라는 이 고운 꽃을, 자, 더 이상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뭐 소망의 마음,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꽃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 시다. 자, 요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 안민영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러면 안민영의 삶은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필요한 경우라면 보기에서 힌트를 줬을 겁니다.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까지 안 읽어도 돼요 라고 하는 시라고. 자, 그 다음 우리 나시를 볼까요? 자, 나시는, 자, 오경화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시를 생긴 걸 보니까 중장이 좀 길죠? 사설시조겠네. 자, 꾀꼴 우는 소리에 라고 하는 작품이래. 자, 요 작품 이번 수능이 2027 수능이죠. 2023학년도 수능에 이거 출제된 적 한 번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데, 그때는 살짝 시 내용이 달라요. 그때는 요 자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곡구롱 우는 소리에 라고 했거든. 이 곡구롱이라고 하는 말이 꾀꼬리가 꾀꼴 우는 소리야.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애들이 이제 고어에 약하니까 점점 최신화되는 수능 특강 문학에서는 현대어로 더 풀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더 옛날 이제 수능 특강 같은 책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참기파란가 이런 거 막 원문으로 적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면은 공부가 싫어하잖아, 그치? 공부 어떻게든 시키려고 좀 더 쉬운 말 그래서 엄청 쉬워진 버전이에요. 곡구롱 우는 소리 때보다는 4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어. 자, 볼까요? 자, 꾀꼴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누가요? 화자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꾀꼴 우는 소리는 이 화자가 낮잠을 깨게 만드는 원인 정도로 보여. 자, 그러면은 잠을 깨우는 대상은 우리 시에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자고 싶었으면 부정일 거고, 이거 깨워서 내가 좋은 광경을 보게 됐으면 긍정일 거야.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낮잠을 깨어의 밑줄. 자, 이게, 자, 화자의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꾀꼴 우는 소리가 시적 대상은 지금 아닐 것 같고요. 자, 중장을 보면 낮잠 yak 하고 일어서 보니까 자,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며느라기는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여기 가족 구성원들을 보세요. 작은 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가 나와. 자, 며느리를 보려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고요. 손자를 보려면 그 아들이 아기를 낳아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 말하는 화자는 명시까지는 안 돼 있지만, 자, 왠지 누구인 것 같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로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할아버지로 잡습니다. 요렇게 추론이 가능해. 아까 우리 요 화자는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누군지 모르면 그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추론할 수 있으면, 자, 추론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아들 그 읽고 며느라기 뱉자는데 어린 손장 꽃놀이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좀 느껴봐요. 자, 잠에서 하고 이제 깼는데 아들은 글 읽고 며느라기 뱉자는데 어린 손장 꽃놀이 하는데 되게 평화롭죠. 맞아? 그리고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요 시대를 따지면 공부하는 게 남자의 일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며느라기는 옷감을 만들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 애는 뭘 해야 되는데? 노는 게 일이야, 노는 게. 그래서 꽃놀이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한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게 어디랑 어우러져요? 밤잠도 아니고, 그 밤잠을 자고 일하는데 막 새벽 1시에 얘네들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되게 치열하게 자는 거 같잖아, 그치? 근데 낮잠 깨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로움도 느껴져. 자, 여유롭고 가족들은 자기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보이고, 자, 그다음 때마침 지엄이 아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작은 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 지엄이. 자, 동그라미. 가족이야. 누구의? 할아버지의 가족. 자, 이 할아버지의 가족이 마지막에 이제 지엄이가 뭐래요? 술 걸으면서, 술을 이제 딱 천 같은 데 걸으면서, 술 한번 잡사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낮잠 깨서 그냥 평화로운 장면을 보는 거지. 그래서 낮잠을 깨서 바라본 평화로운 전경, 요게 요 시의 주제일 거라고요. 그죠? 자, 크게 어려운 시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화자가 할아버지 정도로 이제 특정이 되고, 자,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자, 여유로운 상황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게 화자의 상황 내지 정서가 되겠죠. 요 정도 틈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다 작품 볼까요? 자, 다는 조금 다른 형식이네. 자, 오른쪽에 한자 원문 있죠? 자, 한자 원문 있고, 자, 한자가 총 8줄, 8구라고 합니다. 자, 요 8구로 이루어져 있고, 한 줄당 7글자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는 칠언율시 한시라고 합니다. 칠언율시. 자, 그래서 보통, 갈래적인 특성은 수능에서 묻지 않아. 뭐, 고려가요금 몇 원보니 이런 거 안 묻는다고. 자, 그래서 요게 어떤 갈래냐 정도는 알면 돼요. 요거 한시입니다, 한시. 자, 한시는 특성상 원문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왼쪽에 번역본을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규보가 농부를 대신하여 없는데. 자, 뭐를 읊어? 시나 노래를 읊어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은, 자, 이 말은 농부가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화자를 이규보로 잡을지 아니면 농부로 잡을지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요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규보는 사대부죠. 이규보는 이제 고려말 문신입니다. 고려 문신인데, 정약용 마냥, 이제 이 사람도, 정약용도 이제 양반가 사대부지만은 농민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서술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때 딱 둘러갈려. 화자가 양반의 관점인지 아니면 농민의 관점인지. 자,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자, 보면은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자, 우리 뭐 이제 논밭가라 김매기라고 하는 그런 시조도 있었는데, 김을 맨다라고 하는 거는 논과 밭에 우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비를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을 매는 대상 누굽니까? 농부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 대상인지 화자인지 모르지만, 자, 농부가, 자, 지금 현재, 자, 김매기를 하고 있다 정도의 상황은 보여. 자, 그 다음, 자,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자, 이게 사람 모습이랴만 이라고 하는 게 사람 꼴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 농부가 사람 꼴이 아니래요? 자, 비를 맞고 논바닥에 엎드리고, 자, 흙투성이 험한 꼴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깔끔한 모습이 아니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이게 부정성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자,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자, 고단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라고. 자, 그 다음, 왕손 공자들아.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자손이랑, 이제 그리고 벼슬자리에 올라와 있는,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 사대부들. 자, 걔네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일종의 청자겠죠? 자, 왕손 공자들아, 더 이상 얕보지 마라. 누구를? 농부를.
자, 여기. 자, 왕손공자들. 자, 딱 봐도, 자, 놀고 먹는, 이제, 열심히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 않는 대상으로 보이지. 그러면은, 자, 농부. 자, 왕손공자들. 처지가 서로 대조된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왕손공자들아. 자, 더 이상 얕보지 마라. 자, 그대들의 부귀호사. 니들이 즐기고 있는 부귀로움은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라고 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화자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농부. 자, 농부가 아까 시적 대상인지 이제 화자인지 좀 애매하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 1인칭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 우리 안에는 나가 내포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시는 자, 이 농부 자체를 자, 화자로 잡고 있는 작품이고요. 화자인 농부의 입장에서 자, 우린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 좀 알아달라. 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자, 다음 두 번째 구절로 갑니다. 자,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김을 메고 농사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실을 맺었나 봐. 자, 논밭에서 푸릇푸릇 햇곡식이 자랍니다. 자, 그런데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써요. 자, 우리 아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전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원래 아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그 짜잘짜잘한 행정이나 이제 조세 업무를 맡아보는 하급 관리예요. 하급 관리인데, 원래 이 아전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원래는 없어. 대부분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이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밑줄. 자, 조세를 거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세금을 징수한다는 말인데 누구한테요? 왕손공자들한테 하겠니? 아니죠. 만만한 농부한테 해야지. 자,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합니다. 자, 밑에 자,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자, 힘써서 경작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한 거는 우리 누구? 농부들이거늘.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자, 밑줄 침탈하는가? 자, 이 세금 징수가 자, 침탈까지 갔네. 자, 세금 낼 만한 걸 거두면은 그걸 이제 침탈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침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아전의 사례를 통해 자, 뭘 보여줘요? 자, 그 당시 자, 가렴주구의 상황. 뭐죠? 가혹한 수탈을,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을 보여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절은 이제 농민들의 이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왕손공자들의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전들의 조세 수탈. 자, 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왕손공자들과 자, 아전은 전부 다 자, 수탈이자 고단함을 몰라주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자, 같은 그룹까지는 아니지만은 자, 얘네들을 자,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럼 잘 봐요. 자, 가시는 어땠어? 자, 꽃 너무 곱다. 이 꽃이 시들지 않고 나중에 자, 나비가 날아왔을 때 맞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자, 나는 낮잠 으악 하고 일어나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서 엄청 평화롭게 있죠. 자, 이런 장면. 자, 그리고 다는 농민들이 고생합니다. 자,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아전들아 우리를 그만 뺏어가 라고 하는 현실 비판의 작품이죠. 자, 세 작품의 주제가 다릅니다. 갈래도 평시소, 사설시조, 자, 한시 이렇게 달라요. 자, 근데 시에서 드러나는 이제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은 화자와 자, 시적 대상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의식에서 묶이는 작품들이야.